자, 지금 좋았어? 포든?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까이 차면 돼요. 이걸 자꾸 파포스트를 보려고 그래. 아니, 이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덩치 큰 골키퍼들일수록요, 가까운 걸 못 막아요. 니어포스트 진짜 의외로 못 막아. 다리 사이 의외로 못 막아. 가까이 차야 돼. 붙여서 차야 돼. 저럴 때는 의외로. 야, 포든. 와, 칩 진짜 미쳤다. 포든. 야, 쉐르키였어 방금. 야, 쉐르키 같은 패스를 저렇게 해준다. 터치턴 패스야. 상대가 가까이 붙어있는데 터치턴 패스가 그냥 한 번에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이런 좋은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홀란드 해도 못한다고? 아니잖아. 지금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그냥 때려버리죠. 지렸어. 터치턴 패스. 늘 말씀드리지만 포든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기본기. 공수도로 치면은 정권이죠. 이 기본기 하나로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까지 이제 도달했었던 선수가 포든입니다. 야, 도쿠 투월킹 좋았어. 투월킹. 그래. 도쿠는 투월킹 나오면은 투월킹 나와줘버리면 그냥 골이라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다리 사이로 붙여서 차면은 들어간다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리 사이랑 가까운 거 의외로 덩치 큰 선수들 못 막는다고요. 이렇게 차면은 의외로 진짜 못 막어. 늘 말씀드리지만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불가능한 게 있어. 저런 게 불가능한 거야. 레인더러스가 조금 더 빌더 가담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오랄리는 지난 경기에서 식스맨 역할을 이제 해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그냥 뒤에서 이렇게 돌다가 끝났어요. 행으로만 뛰다가요. 가짜 움직임 가져가 줬었죠. 공격 상황에서는 뭐 분명 이렇게 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프론트 파이브 연결해서 누군가가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이걸로 이제 오랄리가 들어가겠죠. 아니면은 뭐 이쪽으로 열어주게 된다라면은 포든이 열어준다 하면은 이쪽 이제 왼쪽 측면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직접 슈팅을 지난 경기에서 이제 보여주질 않았어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제 생각에는 이 오랄리를 활용한 식스맨 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껴놨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번 경기 잘하면 오랄리가 득점을 성공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너무 안 썼단 말이야. 인버트한 풀백 같은 경우에는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원래 당연시 하거든요. 당연하게 침투에 들어가서 어시를 시도한다라던가 좋은 패스를 시도한다라던가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여줬죠. 아니, 아예 안 보여줬죠. 약간 의아해서. 그리고 이제 경기 후기 말씀드릴 때도 이거 오랄리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그래서 안 해서 약간 의외였다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죠? 전반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은 그 전반전의 선수 평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찬스가 있었죠. 포든의 패스를 받아서 상대 센터백이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고, 여기서 득점 찬스를 얻을 수 있었는데 임팩트가 들어가려는 순간에 이제 파울을 당했고, 그 선수는 뭐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서도 사실은 이 레드카드가 한 골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아쉽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임팩트가 잘 들어갔었다라면은 차라리 한 명이 퇴장을 당하지 않았고 임팩트가 잘 들어가서 한 골을 성공시켰다라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경기가 더 잘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찬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태클로, 백태클로 이렇게 한 골과 교환하는 행위는 사실 저는 막 이렇게 막 쏙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한 골을 그냥 뺏겼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찬스들을 맨시티 선수들이 많이 갖기도 했지만서도 그거를 살리지 못한 뭐 맨시티 선수들의 탓도 있죠. 하지만은 결정적인 그 찬스만큼은 좀 많이 아쉽네요. 도쿠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좀 약간 별로 안 좋은 퍼포먼스였다 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전반전 때 누구의 움직임이 제일 좋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도쿠를 제일 먼저 꼽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양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반드시 올라와 줘야 되는, 자주 시도를 해 주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맨시티가 어태킹 서드에서 공을 잡았을 때 나폴리 선수들이 많게는 7명의 선수까지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래서 도쿠가 한 3차례,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이제 크로스 시도를 해주려는 이런 모습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위협적으로 올라와줘야 그 박스 안에만 머물러 있지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도쿠가 이제 몇 차례 시도를 해줬었던 덕분에 도쿠가 공을 잡으면 3명의 선수가 에워싸는 이런 광경을 연출해주게 되었거든요. 반대로 베실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크로스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선수다 보니까 찬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안 해서 나폴리 선수들은 그쪽 그 베실바를 아예 맨투맨 마킹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실바는 크로스 시도를 하지도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도 크로스가 어느 정도 올라와줬었다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홀란드가 조금 더 자유롭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레인더스랑 포든이 좀 더 자유롭게 박스 안에서 찬스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래서 도쿠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시도 매우 좋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포든 같은 경우에도 뭐 폼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패스도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성공시켜주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뭐 문제는 골이죠. 직접 슈팅을 가져가서 이제 골 찬스를 만들어야만 하는 역할의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을 이제 후반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득점을 성공시켜주길 좀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네요. 레인더러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 좋았습니다. 오히려 포든보다 더 적극적으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득점 시도를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런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들어갈 법했는데 상대의 슈퍼 세이브도 있었고 아니란 샷도 있었고 조금 아쉬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미세한 플레이, 미세하고 섬세한 플레이가 조금 나아줬었더라면은 조금 더 완벽한 찬스를 얻지 않았었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조금 가져봅니다. 그리고 베실바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반전에는 이거 크로스 나와야 돼요. 이거 하프타임 때 페바한테 혼날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쿠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한 차례, 2차례, 3차례 이렇게 보여주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그냥 도쿠 공 잡으면 3명 세워 쏴버리죠. 자연스럽게 반대쪽 완전히 비워버리게 되고요. 공이 반대쪽으로 연결되었을 때 베실바가 크로스만 연결시켜줬어도, 그러니까 홀란드의 머리를 활용하려는 이런 시도를 조금이라도 보여줬었더라면은 베실바에게도 분명히 더블팁이 붙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편안하게 득점 찬스를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상대는 지금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로드리는 뭐 트랜지션 매우 잘합니다. 이 하프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평일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홀딩 미드필더가 받고 돌고 주고 받고 돌고 주고 이 간단한 1, 2, 3 동작이 생각보다 안 되는 선수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메뉴전 때 우가르테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 그 하프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었죠. 로드리는 이 하프턴을 전 세계 홀딩 미드필더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보면은 압박을 안 받는 것 같죠. 로드리한테는 그래도 압박이 안 들어가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오해예요.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스타트를 끊고 있어. 상대 선수는요. 로드리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 선수는 압박을 들어오려고 스타트를 끊고 있는데 이미 볼 처리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의 경지에 도달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압박이 안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선수는 발롱 위너인데 이 선수가 자유자재로 트랜지션을 시도할 수 있게 성공시킬 수 있게 놔둔다라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제가요. 이 선수가 매우 잘하고 있다. 그 하찮아 보이는 이 하프턴이 90도밖에 안 움직이는 건데 이 하찮아 보이는 이 스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편안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요. 자, 오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약간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격 가담은 좋았는데 올바른 타이밍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뉴전 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 라인업은 같지만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역시나 오라일리의 활용이거든요. 이 선수를 이번 경기에서는 식스맨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예상처럼 오라일리가 이제 박스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뭐 헤더 시도라든지 뭐 직접 슈팅을 뭐 스냅샷을 시도한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연출시켜주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조금 더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박스 안에서 뭐 존재감을 보여주거나 혹은 밖으로 나가줘서 도쿠가 조금 더 이제 그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오버랩을 좀 시도해주라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더라면은 좀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 선수 전반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도쿠, 오라일리, 홀란드, 포든 뭐 수비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선수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아쉽기 때문에 오랄리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 퍼포먼스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바르디올, 디아스 후선오프는요 좋았습니다. 이 그바르디올이랑 디아스는 약간 역할이 달랐죠. 디아스는 최후방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박스 안으로 이제 볼을 배급해 주려는, 그러니까 그 로드리 대신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시켜 주려는 시도를 한 2차례 정도 해줬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러지. 그바르디올은 수비적으로도 좋았고 기회가 나왔을 때 스크리머를 시도해주는 이런 모습들도 좋았습니다. 참고로 그바르디올은 오른발로 6골을 넣은 선수예요. 왼발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 양발잡이가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선오프는 이 선수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수비의 핵이 되어버렸죠. 후선오프가 없으면 과연 지금의 그 수비 전술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스프린트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참 좋았습니다. 공을 걷어내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맨시티 진영의 박스 안에서 스프린트를 충분히 활용해서 볼을 따내주는 모습들을 연출을 시켜준 게 이 선수 여기서 경험이 조금만 더 붙으면은 미들맨이 되겠다, 믿음직한 선수가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좀 생기게 되네요. 점점 이런 믿음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팀의 라이트백이 그래, 이 팀은 4터백으로 성공한 팀이었어라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네요. 돈나룸마는요, 뭐 그냥 돈나룸마 했습니다. 슈퍼세이브 하나 했는데 사실은 뭐 이거 가지고 뭐 의미 부여할 거 없죠. 그냥 돈나룸마가 돈나룸마 한 거다. 전반 퍼포먼스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후반전에 골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측면에서 크로스가 좀 더 올라와야 될 텐데, 하이볼밖에 없거든요, 확실히요. 하이로 올라와서 이제 머리를 지속적으로 놀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간이 없어요. 스냅샷이나 인스턴트샷처럼 하프나 발리샷 이렇게 시도하는 건 좋은데 공간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머리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박스 바깥에서 스크리머를 직접적으로 시도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쉬운 루트는 다 막혔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시점에서. 나폴리 입장에서는 후반전이 되어서도 공격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죠. 불리한 상황이니까, 한 명이 퇴장당함으로 해서. 오히려 맨시티한테는 불리하게 된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한 골과 한 명을 맞바꾼 게 좀 너무 그러네요. 화가 좀 나는 상황이네. 아무튼 후반전 보고 또 코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후반전 평가로 코멘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 후반전 때 홀란드 퍼포먼스는요,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프론트맨은 골 넣으면 그냥 장땡입니다. 골을 넣으라고 이제 경기장에 투입을 시켜주는 역할의 선수이기 때문에 포든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받았고, 그걸로 이제 헤더로 이제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선수도 이제 헤더로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교보제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머리로 득점을 성공시켜주면서 팀의 첫 번째 선제 득점을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55분 미만의 득점이 나와줘서 덕분에 이제 경기가 좀 수월하게 풀리게 됐고, 그리고 덕분에 이제 선수들을 이제 체력 안배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었죠. 시발점이 될 수 있었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 홀란드는 할 일을 해줬다. 아스날전에서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을 뛰어도 되겠다라는 안도감을 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한 골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쿠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 스카이 스포츠 패널이 이야기했어요. 투얼킹 나오면 공격 포인트가 나온다고. 도쿠가 투얼킹을 주면 공격 포인트가 생산이 된다라고 그 스카이 스포츠 패널이 무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투얼킹에 나와서 공격 포인트를 이제 달성을 시켜줬어요. 이 투얼킹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드리블 시에 독특하게 이제 바디 페인팅 상체를 쓰는데, 사실 상체보다 엉덩이가 더 많이 움직이는 건 있어. 왜냐면은 바디 페인팅을 크게 안 가져가죠. 근데 그건 있습니다. 바디 페인팅을 이제 사비뉴처럼 그 상체를 좀 많이 쓰는 동작이 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 소모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90분 동안 이제 일관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기도 한데, 도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잔바리를 많이 치죠. 동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동일한 경기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잘 안 좋을 때는 뭐 경기 내내 또 안 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반에서의 퍼포먼스도 좋게 봤었기 때문에 후반에도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믿고는 있었습니다. 그게 여지없이 예측이 들어맞아줘서 너무 고맙네요. 그리고 포든 같은 경우에는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본기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터치 턴 패스, 터치 턴 샷, 터치 턴 드리블. 방금도 그 첫 번째 선제골 상황에서도 그냥 터치 턴 패스였죠. 이거를 이제 터치 턴 패스를 또 칩으로 또 깔끔하게 빠른 동작에 이은, 빠른 터치와 빠른 동작에 이은 굉장히 세밀한 정교한, 쉐르키가 떠오르는 정교한 패스를 홀란드에게 성공시켜줘서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 팀은 포든이 살아나면 살아나는 팀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팀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물오른 이 퍼포먼스를 이 아스날전에서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인더러스는 전반에는 터치를 좀 많이 가져가면서 뭔가 좀 세밀하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준 관계로 약간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반에는 터치를 또 많이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이래서 참 그렇습니다.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는요, 사실 그게 있어요. 세밀한 플레이는 그렇게 크게 요구되진 않거든요. 근데 레인더러스는 중요한 지점에서 찬스를 좀 많이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 선정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서
면에서 오히려 이 세밀한 플레이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는 언제나 그 한 명의 선수만 잘 데리고만 다녀도 마크맨이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만 보여줘도 사실 1인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기는 해요. 우리가 레인도르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기대치가 그 울브스전 이후로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베실바는 뭐 일단은 교체되진 않았지만은 후반에 이제 사비뉴가 나옴으로 해서 베실바한테 공이 많이 안 갔죠. 당연한 거예요. 투입이 되면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 위에서 체력 안배를 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많은 터치를 가져가지 않고 경기장 위에서 휴식을 했다. 역시 하드워커다운 휴식 방법도 하드워커답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반에서의 퍼포먼스는 좀 아쉽긴 했어요. 뭐 결과가 좋아서 아쉬웠던 이야기는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서도요. 그리고 뭐 로드리는 뭐 빠르게 선제골이 나와준 덕분에 이제 니코 혼잘레스와 교체가 되었고, 니코 혼잘레스도 뭐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하프턴 좀 많이 좋아진 모습이 약간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한참 더 나아져야 되긴 하는데 두 차례 보여줬어요. 나 이거 괜찮아, 터치턴 나 이거 좀 나아졌어 라고 설명해주는 듯한 퍼포먼스를 한 두 차례 정도 보여줬습니다.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홀딩 미드필더는 최소 1년 반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로드리도 그 정도, 코바시치도 그 정도의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니코 혼잘레스도 그 정도의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게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니코 혼잘레스에 대한 평가는 다음 시즌 정도에 제대로 하지 않을까, 혹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서도요. 그리고 뭐 리코랄리는요, 제 생각에는 이 선수 아스널전에 선발 출장해도 1인분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요. 오랄리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포든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성골루스들의 패스는요, 잘 받아요. 잘 받아서 잘 밀어줘요. 그러니까는 패스 앤 무브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너무 잘 받아줍니다. 그 선배로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루이스가 나와도 패스 앤 무브 굉장히 잘 받아, 원투 굉장히 잘 받아주죠. 오랄리한테도 원투를 너무 잘 받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오랄리도 돌파를 성공할 수 있게 되고, 성공하는 빈도수가 늘어나면은 자신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래서 저는 오랄리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피지컬적으로 또 워낙에 또 좋은 선수라서 벌크업만 조금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비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후반전에 사실 할 것도 별로 없었죠. 경기장 위에서 사실은 뭐 수비수들이 할 게 별로 없는 게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경기를 하는 거다라고도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포인트인데, 딱 이번 경기 후반전이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비수들은 돋보일 필요가 없어요. 돋보이지 않을 때가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을 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나룸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이 선수의 세이브를 보고 싶어서 공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서도 돈나룸마가 세이브를 하는 순간은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기도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골키퍼의 퍼포먼스를 보고 싶은데 보고 싶지 않아. 선제골이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나왔고, 추가골도 65분 때쯤에 좋은 타이밍에 또 추가골까지 나와줘서 선수들이 그래도 적절하게 체력 안배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홀란드랑 도쿠 이 선수들의 퍼포먼스 너무 좋았고, 그 뭐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신 골키퍼들을 상대할 때는 오히려 멀리 찬다기보다는 가까이 붙여서 차는 게 훨씬 더 득점을 성공시키기가 유리해요. 용이에요. 되게 참 희한합니다. 이래서 이제 그 PSG의 루초 같은 경우에도 장신 골키퍼들을 상대할 때는 늘 다리 사이 혹은 이제 그 니어포스트를 위주로 이제 공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도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선택지가 너무 좋았죠. 다리 사이를 과감하게 이제 노리는 이런 판단을 했는데 이게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이런 지능적인 플레이를 해준 도쿠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굳이 또 한 번 또 이제 언급을 하고 칭찬을 한 번 또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좋은 경기였고, 다음 아스날전 때 또 이런 좋은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나와주길 바라면서 일단은 전후반 평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